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봉이 김선달 하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익살꾼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그는 성도 이름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 첫 번째 이야기는 평양성 대동강 남쪽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선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글 공부에는 제법 자신이 있지만 하는 일마다 어딘가 엉뚱하고 익살스러운 김서방이 살고 있었죠. 넉살 좋고 배짱 좋고 남들이 뭐라 해도 좀처럼 기죽지 않는 김서방이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을 벌이게 될까요? 그럼 웃음과 재치가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서방 벼슬 따오기. 평양성 대동강 남쪽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선교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넉살 좋고 배짱 좋고 재치가 있으며 술 잘 먹는 익살꾼이 살고 있었어요. 여보게 김서방, 아이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름 똥개처럼 낮잠만 퍼자는가? 과거가 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선비가 책을 베고 쿨쿨 낮잠을 자다니. 에이, 이번에도 조시에 합격하기는 다 떨렸구먼. 아이고 답답해라. 옆집에 사는 조서방이 김서방을 흔들어 깨우면서 소리를 질렀죠. 김서방은 마루 위에 벌렁 누워서 초가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코를 골아대며 자고 있었습니다. 조서방은 몇 번 흔들어 깨우다가 우물로 가서 물을 한 바가지 퍼들고 와 김서방의 이마에 물바가지를 내던지고 가버렸어요. 아이고 비야 비. 찬물을 뒤집어 쓴 김서방은 벌떡 일어나면서 잠꼬대를 했어요. 이 사람아, 아직도 잠이 덜 깼는가? 걔도 서당마루 밑에서 3년 살면 합격하는 조시를 도대체 자네는 몇 번이나 볼 건가? 제주만 믿고 낮잠이나 자고 술타령이나 하는 자네는 천사를 먹어도 조시 한번 못 해보고 저승에 갈 걸세. 옆집 조서방이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빈정거렸습니다. 아유, 세수를 못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자네가 세수를 시켜주니 고맙네 그려. 김서방은 위쪽머리를 벗어서 얼굴을 닦았어요. 이제는 옆집 조서방까지 나를 비우는구나. 이번에는 초신가 홍신가 하는 벼슬을 따와야 내 체면이 설 텐데 말이야. 김서방은 걱정해주는 조서방을 고맙게 생각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조서방의 말이 섭섭하고 가시처럼 아프게 들렸어요. 김서방의 글공부는 남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거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바보로 소문이 난 서촌마을 칠부도 3번 과거에 초시벼슬을 따왔는데 천재라고 칭찬을 받던 김서방은 5번이나 조시를 보았지만 그때마다 보기 좋게 떨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김서방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직 나한테 벼슬운이 없는 게야.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고 때가 오면 조시 따위는 식은 죽 먹기고 문과에 장원급제 할 테니 두고 보아라. 그때가 오면 나도 큰소리 똥똥 치게 되리라. 김서방은 스스로 위안을 했습니다.
그 사람 겉은 천재요. 속은 바보지. 익살꾸러기인데다 거짓말쟁이. 술고래가 무슨 걸 공부를 해. 선비 흉내나 내다가 늙어 죽을 테지. 지나가던 사냥꾼들이 김서방네 집을 기웃거리면서 한마디씩 수군거렸죠. 다른 날 같았으면 뛰어나가서 멱살을 움켜잡고 싸움을 했을 텐데 김서방은 꾹 참았어요. 모두들 맞는 말이다. 땅에 떨어진 내 체면을 바로 세우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조시에는 합격을 해야 되겠어. 김서방은 먼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죠. 옳거니 좋은 수가 있다. 김서방은 무슨 신통한 깨라도 생각해냈는지 입이 기에 걸리도록 웃으면서 좋아했어요. 조시벼슬을 따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지. 김서방은 방으로 들어와 한양으로 갈 괴나리 보침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겨울 손바지 저고리가 어디 있더라. 김서방은 장롱문을 열어놓고 겨울옷을 찾고 있었어요. 아니 여보, 옷을 죄다 꺼내 방바닥에 늘어놓고 뭐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밭에 나갔다 돌아온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죠. 여보, 내 겨울옷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혹시 팔아먹은 거 아니요? 김서방은 장난꾸러기처럼 씩 웃으면서 우두커니 서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 불볕더위에 무슨 겨울옷이요? 아직도 잠이 덜 깬 거 아니요? 엉뚱한 생각 말고 이제부터는 농사일이나 합시다. 제발 부탁이요. 김서방의 아내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사정을 했어요. 겨울옷이 필요하니 빨리 찾아요. 급히 쓸 때가 생겼소. 아니, 푹푹 찌는 여름에 겨울옷을 어디다 쓴단 말이요? 설마 당신이 겨울옷을 입고 나들이를 하려는 건 아니지요? 김서방의 아내는 이상한 눈으로 김서방을 바라보면서 꼬치꼬치 개물었어요. 하늘 같은 남편이 큰일을 하려는데 방정맞게 웬 잔소리가 많은고. 손바지 저고리, 벗어내 두루마기, 털모자 냉큼 내오지 못할꼬. 김서방은 아내를 노려보면서 호령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기 오동나무 개짝 속에 있으니 찾아보시구려. 도대체 이 삼복불더위에 겨울 속옷을 어디다 쓸 거요? 김서방의 아내는 김서방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했어요. 나 한양에 다녀올 테니 노잣돈 있으면 몇 푼만 주시오. 돈이라고요? 엽전 한 입도 구경 못한 지가 반년이 넘었어요. 당신이 언제 돈 벌어다 주었소? 김서방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미쳐서 한양을 왔다 갔다 1년에도 몇 차례씩 하는 바람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논밭 몽땅 팔아먹고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어쩌다가 목돈이 생겨도 모두 외상값 갚느라 다 털어바치고 집에는 빈손으로 들어왔죠. 아내의 날품과 삭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없으면 그만 두구려. 괜히 해본 소리요. 김서방은 괴나리 보찜에다 겨울옷을 넣으며 말했어요. 아니 여보, 어디를 가십니까? 겨울옷을 챙기는 걸 보니 집에는 영영 안 올 생각입니까? 제발 부탁이니 이제는 마음을 잡고 삽시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는 것도 질력 날 때가 되지 않았소. 김서방의 아내는 김서방의 옷을 잡고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하늘 같은 남편이 큰일을 하려고 길을 떠나는데 무슨 눈물인고? 눈물 뚝 그치시오. 소못을 가져가긴 하지만 곧 돌아올 터이니 기다리시오. 김서방은 아내의 등을 가볍게 몇 번 토닥거려주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여보, 이거라도 노자에 보태 쓰세요. 김서방의 아내는 남편 몰래 날품을 팔아서 모아두었던 엽전 5냥을 김서방에게 주었습니다. 김서방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졌어요. 김서방은 헛기침을 크게 하면서 집을 나왔죠.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필수를 찾아가서 신세를 질 수밖에 없겠구나. 한양에 도착한 김서방은 남산골에 사는 고향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어렸을 때 서당 친구였던 문필수는 남산골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자취를 하면서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난뱅이 선비 김서방한테는 신세를 지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이번에는 공부 좀 하고 왔나? 문필수는 김서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졌나? 운이 없고 시험관이 진짜 내 실력을 몰라준 거지. 이번에는 틀림없이 벼슬을 따갈 테니 두고 보게나. 김서방은 뭘 믿고 그러는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가문까지 들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날씨는 찜통처럼 푹푹 쪘어요. 조시 과거 시험을 보는 날 아침, 김서방은 괴나리 보찜 속에서 겨울옷을 꺼냈죠. 지금 자네 뭐 하는 건가? 온열 무더위에 겨울옷을 왜 갖고 왔는가? 자네 이 옷을 입고 시험장에 나갈 생각은 아니겠지? 옆에 있던 문필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물었죠. 나한테는 과거 운이 없어. 하필이면 오늘, 아이고 주워라. 김서방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솜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버선을 신고 털모자를 썼습니다. 아이고 주워라. 나한테는 5년에 한 번씩 여름에 앓는 이상한 병이 있다네. 김서방은 추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까지 더듬었어요. 자네는 벼슬운이 억세게 없구먼. 오늘 조시는 깨끗이 포기하고 빨리 약방으로 가세. 문필수는 걱정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김서방을 붙들었습니다. 아유, 아닐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시험은 포기할 수가 없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집을 나올 때 겨울옷까지 갖고 왔는데 포기를 하란 말인가? 에취! 김서방은 문필수를 뿌리치고 과거 시험장으로 나갔죠.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모시옷을 입고도 땀을 뻘뻘 흘리는 판에 겨울옷을 입고 나타난 김서방을 본 선비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서방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땀에 젖어 있었어요. 저 사람 연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닐까? 연병은 바로 전염된다는데 큰일 났구먼. 팔도강산에서 모여든 선비들은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슬슬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죠. 김서방은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떨면서 행렬 속에 끼어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김서방의 차례가 되었어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시험관이 물었죠. 그대는 어찌하여 삼복더위에 속옷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떨고 있는가?
시간어른, 평양에서 안양으로 오는 동안 주막에서 10병을 얻은 듯 하옵니다.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얼굴이 샛노랗게 변한 시험관은 김서방을 빨리 내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뭘 외우겠는가? 네, 주역에 나오는 경을 외우겠습니다. 김서방은 시험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했죠. 시험관은 뒷걸음질을 치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열병이 옮을까봐 쩔쩔매는 시험관의 모습이 쥐약을 먹은 생쥐 같아서 김서방은 웃음을 참느라고 안간힘을 썼어요. 시간어른, 가까이 가서 경을 외워야 시간어른의 귀에 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릴 게 아닙니까? 내 귀는 심리 밖에서 하는 말도 잘 들리는 귀이니 걱정 말고 빨리 경을 외워라. 김서방은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띠면서 위아래로 입술을 들먹거렸죠. 김서방은 입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경을 외우는 신용을 했어요. 연병에 걸리는 날이면 머리도 빠지고 살아남기 어려운데 아유 빨리 저놈을 쫓아내야겠다. 겁을 잔뜩 집어먹은 시험관은 오른손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조시 합격이다. 조시벼슬을 땄어. 조시벼슬을. 김서방은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이렇게 해서 김서방은 기발한 꾀로 초시벼슬을 딸 수 있었답니다. 재치 하나로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김서방. 이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그는 모처럼 한양 구경에 나서는데요. 그런데 세상 일이란 참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지요. 느긋하게 거리를 거닐던 김서방에게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한 난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김서방은 이번에도 특유의 넉살과 재치로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열량 준다고 여쭈어라. 초시 벼슬을 딴 김서방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머리만 잘 굴리면 벼슬을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로구나. 이렇게 쉽게 벼슬을 얻을 수 있는데 괜히 글 공부를 하느라고 방 안에서 살았구나. 오늘은 한양 구경을 하자. 뭐니 뭐니 해도 한양에서는 종로 구경이 최고지. 김서방은 종로로 갔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 그는 뒷짐을 지고 한가롭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뱃속이 부글부글하며 방귀가 나올 듯 하더니 결국엔 헛방귀가 나왔죠. 뱃속에선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방귀가 나오고 살살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은 오만상을 찌푸리며 뒷간을 찾아보았지만 뒷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소슬대문만 줄지어 늘어서 있었죠. 살살 아프던 배는 칼로 찢는 듯 아프고 방귀 구멍은 늦가을 밤송이처럼 벌어지려고 했어요. 몹시 급해진 김서방은 오른손으로 방귀 구멍을 떠받치고 왼손으로 배를 움켜잡으면서 곱사처럼 허리를 굽힌 채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뒷간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러저나 사내대장부에 조시벼슬까지 한 양반이 옷에다가 똥을 싸면 체면이 뭐가 될꼬. 김서방은 용기를 내어 어떤 집에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대문 안에서 계집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 좀 열어보아라. 급한 일이 생겼느니라. 김서방은 말을 더듬으면서
몸을 비비고 왔어요. 빗자루를 든 계집아이가 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김서방은 지옥에서 천사를 만난 것처럼 너무도 반가웠어요. 얘야,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사겠구나. 뒷간에 잠시 들렀다 가게 해다오. 그때 집안에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순덕아, 웬일로 밖이 이렇게 시끄러우냐? 아이고, 마님, 배가 아픈 남자가 와서 뒷간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계집아이는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배가 아프면 약방으로 가라고 여쭈어라. 아이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남의 사정도 모르고 농담을 하는 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안 되겠다. 머리를 써야지. 김서방은 지혜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프면 약방으로 가라고 여쭈래요. 아이고, 내 배는 뒷간으로 가야 낫는 배라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계집아이에게 말했죠. 아이고, 마님, 뒷간에 가야 낫는 배라고 여쭈랍니다. 약방에 가지 않고 뒷간에서 고칠 병이면 약값으로 5냥 내라고 여쭈어라. 부인의 목소리에 김서방은 비위가 팩 상했어요. 아이고, 지독한 구두쇠 돈벌레로구나. 뒷간에 잠시 들러서 똥 싸는 값이 5냥이라니 기가 막혀 숨도 못 쉬겠구나. 김서방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다가 소리를 질렀죠. 아이고, 5냥은 너무 많으니 성냥만 받으라고 여쭈어라. 마님, 5냥은 비싸니 성냥만 받으라고 여쭈랍니다. 싫으면 그만두라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입씨름만 하다가는 바지에다 똥을 쌀 것 같았죠. 김서방은 친구한테 빌린 돈까지 탈탈 털어서 5냥을 계집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고, 단양 여기 있다. 돈을 쓰니 빨리 뒷간을 빌려달라고 여쭈어라. 아이고 배야. 김서방은 길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5냥 냈으니 빨리 뒷간 빌려달라고 여쭈랍니다. 뒷간에 들어가서 볼일 보고 빨리 나오라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바지를 움켜쥐고 쪽문을 통해 뒷간으로 들어갔죠. 김서방이 뒷간에 앉는 순간 방귀 구멍에서 소나기처럼 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뱃속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김서방은 뒷간에서 밖으로 나오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괘씸한지고 뒷간 한 번 쓴 값을 단냥이나 받다니.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있나. 남의 사정은 조금 더 몰라주고 돈만 하는 이 집 주인을 그냥 두고 나갈 수는 없지. 김서방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거리며 희쭉희쭉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뒷간에 들어간 나그네가 왜 이리 안 나오느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아라. 똥통에 빠져 죽었으면 큰일이다. 집주인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어요. 밖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집에 돌아와 낯선 나그네가 뒷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큰일이었으니까요. 순덕아, 이거 사. 나그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잠을 자는지, 똥 항아리에 빠졌는지 퍼뜩 알아보아라. 부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계집아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김서방이 뒷간에서 신호를 보냈어요. 마님, 뒷간에서 기침 소리가 납니다. 아직도 볼일을 다 못 본 것 같습니다. 볼일을 냉큼 보고 빨리 나오라고 여쭈어라. 계집아이는 부인의 말을 앵무새처럼 김서방에게 전했어요. 아직 볼일 보려면 멀었다고 여쭈어라.
서마지기에 똥을 싸려면 한 사흘은 걸린다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죠. 김서방의 목소리는 마루에 앉아있는 부인의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마님, 서마지기에 똥을 싸려면 사흘은 걸린다고 여쭈랍니다. 순덕이는 마루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했어요. 요거사, 조용히 말하지 못할까? 네 목소리가 너무 크다. 똥 얘기가 오가는 것이 창피해 부인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받은 돈에서 2냥을 빼줄 테니 빨리 나오라고 여쭈어라. 순덕이는 또 앵무새처럼 부인의 말을 뒷간에 앉아있는 김서방에게 전했습니다. 아가, 너는 이제부터 봐줘라. 입 아프겠구나.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접선을 해야겠다. 아니옵니다. 제가 가운데서 2분 말씀을 전하겠으니 빨리 말씀하십시오. 계집아이는 제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멀었으니 기다리라고 여쭈어라. 아직도 멀었으니 기다리라고. 돈 단량 갖다 주어라. 돈 필요 없다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좋아했어요. 그럼 이제 본전은 찾은 셈이니 지금부터 돈을 벌어보자. 김서방은 부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본전 5냥에 2냥을 더 줄 테니 뒷간에서 나오라고 여쭈어라. 김서방과 집주인의 사정이 바뀌고 말았어요. 부인은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김서방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김서방은 집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시간을 끌고 있었죠. 부인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김서방은 계속 약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일이 덜 끝났으니 기다리라고 여쭈어라. 10냥을 줄 테니 퍼뜩 나오라고 여쭈어라. 10냥이라. 김서방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쯤에서 나가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돈도 5냥 벌고 못된 부인의 버릇도 고쳐주고 말이야. 김서방은 부인을 더 골려주려다가 그만두기로 했어요. 돈 10냥을 뒷간 앞에 갖다 놓으라고 여쭈어라. 집주인은 김서방한테 받은 돈과 자기 돈 5냥을 뒷간 앞에 갖다 놓았죠. 김서방은 뒷간에서 나와 엽전 10냥을 주머니 속에 넣고 대문 밖으로 나왔답니다. 한양에서 뜻밖의 소동을 겪고도 오히려 돈까지 챙긴 김서방. 이쯤 되니 김서방의 배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번엔 길을 걷다가 돈만 있으면 벼슬도 얻을 수 있다는 기막힌 소문을 듣게 됩니다. 빈털터리 김서방에게는 언뜻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 이야기였지만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었죠. 돈 대신 머리를 쓰기로 한 김서방은 이번엔 어떤 기발한 꾀를 내놓을까요? 김서방이 김선달로 불리게 된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꿩을 주고 얻은 선달. 그렇게 똥을 누고 난 김서방은 하늘을 날 듯이 기분이 상쾌했어요. 10년 앓던 중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돈까지 5냥 더 생겼으니 부러울 것이 없었죠. 똥을 누고 돈 받은 사람은 하늘 아래 나 한 사람뿐일 거야. 하하. 김서방은 미친 사람처럼 혼자 웃으면서 걸어가다 발걸음을 뚝 멈추었습니다. 대궐 같은 큰 집 골목길에 짐바리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거든요. 여보시오, 여기가 뭐라는 곳이오? 김서방은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짐꾼에게 물어보았죠.
당신은 굴뚝 속에서 살다가 왔어? 아, 저기 저 집이 팔도강산에 소문난 김대감 집이 아니오. 벼슬을 파는 김정승 댁이란 말이오. 짐꾼은 소슬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죠. 김정승은 늙은 원로정승으로 욕심이 많고 돈만 나는 탐관오리로 유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높은 벼슬자리에 앉아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일은 하지 않고 권력과 세도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는 썩은 벼슬아치였어요. 뇌물을 받고 벼슬자리를 올려주고 관직이 없는 초시, 참봉, 주사, 선달 따위의 명예직 벼슬은 뇌물과 돈만 주면 김정승의 말 한마디로 얻을 수 있었죠. 옳지. 이제 이해가 가는구나. 뇌물 보따리를 주고 벼슬을 사러 왔군. 머리를 잘 굴려서 초시벼슬을 딴 김서방은 벼슬을 하나 더 얻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썩어 빠진 벼슬아치들이 우글거리는 관가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고 선달 벼슬이나 하나 더 따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김서방은 두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묘안이 떠오르는 거였을까요? 내가 높은 벼슬 자리에 앉기는 싹이 노랗고 내 비위에 맞지도 않으니 선달 벼슬만 얻으면 바람처럼 구름처럼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같이 살아가리라. 다음 날 김서방은 크고 탐스러운 꿩 한 마리를 샀습니다. 김서방은 김정승네 집 골목으로 갔어요. 오늘은 웬일인지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았죠. 김서방은 시골 선비처럼 꾸미고 두 손으로 꿩을 보물단지처럼 안고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뭐요? 한 쌍을 갖고 올 것이지. 수꿩 한 마리에 우리 대감마님이 눈이나 떠볼 것 같소. 문지기 하인이 김서방을 놀렸습니다. 이 꿩은 보통 꿩이 아니요. 금강산에서 나는 꿩 중에서도 귀한 꿩이지요. 산삼 씨만 먹고 사는 진귀한 꿩이란 말이요. 김정승 대감께 드릴 선물을 보통 꿩으로 갖고 오겠소. 답답한 양반아, 정승집 하인의 머리는 천재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렇지도 않구먼. 김서방은 하인을 놀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들어가시오. 그렇게나 배웠다고 말은 제법 하는군. 하인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이 쏘아붙였죠. 벌써 내 차례가 되었다고? 김서방은 헛기침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김대방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꿩을 안고 조심조심 김대감이 앉아있는 사랑방으로 들어갔죠. 훌륭하신 대감 어르신네의 소문은 10여 년 전에 벌써 듣고 있었습니다. 진작 찾아뵙고 대감님께 인사드리려고 했지만 대감님께 드릴 선물을 구하지 못해서 오늘에서야 대감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면서 김대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김대감은 김서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실눈을 가늘게 뜨고 김서방이 두 손으로 안고 있는 꿩을 힐끔힐끔 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자네가 안고 있는 게 뭔가? 꿩을 모르는 김대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감은 엉뚱하게 말을 꺼냈어요. 김서방은 김대감의 속마음을 재빠르게 읽었다는 듯이 얼른 대답했죠. 이 꿩은 보통 꿩이 아닙니다.
제가 금강산으로 사냥을 갔을 때 그물을 쳐서 잡은 산삼꽁이지요. 꽁이면 꽁이지 산삼이란 말은 왜 붙는가? 김대감은 꿩의 이름에 호기심을 느끼는 것 같았죠. 이 꽁은 풀이나 곡식 따위는 먹지 않고 산삼씨만 먹고 사는 진귀한 꽁이지요. 산삼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은 것처럼 산삼꽁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요. 산삼꽁을 한 마리만 잡수시면 15년에서 20년은 더 산다고 합니다. 늙은 대감은 오래 사는 약이라면 독약만 빼놓고는 뭐든지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오래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김대감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김대감을 만나기 전에 김대감에 대한 예비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김대감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꽁을 날 주려고 갖고 왔는가? 예. 대감께 진상을 하려고 갖고 왔사옵니다. 김서방은 김대감이 자기의 께에 넘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귀한 산삼꽁을 나에게 선물하겠다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구나.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는 법. 김대감은 잠시 말을 뚝 끊고 김서방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꿩을 주고 뭘 받겠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렵게 왕송하오나. 소인은 과거를 보려고 10년 동안이나 남산골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빈손으로는 돌아갈 수 없지요. 저의 집은 평안도 땅이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강원도 땅까지만 간답니다.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다가 금강산 산신령의 도움으로 산삼꽁을 얻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감께 올릴 산삼꽁을 찾으려고 산속을 5년 가까이 헤매었사옵니다. 그대의 정성을 알았으니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말을 털어놓아 보게. 김대감은 김서방이 높은 벼슬을 달라고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눈치였죠. 대감마님 선달벼슬을 한 자리만 얻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김서방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런가? 허허, 선달벼슬 정도야 주고 말고 걱정하지 말게. 그런데 이번에는 김대감이 김서방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는 듯이 김서방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둥그렁이 같은 김대감이 꿩 한 마리로는 마음에 차지 않는가 보구나. 내가 먼저 선수를 줘야겠다. 김서방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가 금강산에서 보아둔 산삼이 있습니다. 100년 정도는 묵은 상삼인데 산삼꽁을 잡느라고 그냥 돌아왔지요. 다음에 꼭 캐오겠습니다. 김서방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름만 있는 선달벼슬도 괜찮단 말인가? 김대감은 산삼이 갖고 싶었습니다. 산삼을 먹으면 100살 너끈히 살 것만 같았으니까요. 김대감은 서슴없이 김서방에게 서찰 한 장을 써주었어요. 이걸 갖고 가서 박전랑을 만나게. 자네의 소원을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주고 싶네. 김대감의 속셈은 김서방에게 선달벼슬을 주어 빨리 금강산으로 가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산삼을 빨리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어요. 대감마님의 은혜 저승에 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김서방은 코가 방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고 김대감의 사랑방을 나왔습니다. 김서방은 김대감의 서찰을 들고 불이 나게 박전랑을 찾아갔어요. 박전랑은 김서방과 서찰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달 임명장을 써주었죠. 선달벼슬까지 얻었으니 이제는 바랄 것이 없구나. 김초시하고 부르는 것보다 김선달이 훨씬 낫구나.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선달 임명장을 안주머니 속에 넣고 관가를 나오면서 김서방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뻤어요. 꿩 한 마리를 주고 얻은 선달벼슬은 김서방을 김선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달이 된 김서방은 귀에 걸리게 웃으며 종로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봉이 된 닭. 김서방이 김선달이 됐다고? 그게 정말인가?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이 사람아, 내 두 눈으로 선달 임명장을 똑똑히 보았네. 최근 낮잠 잘 때 베개를 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타령만 하던 김서방이 어떻게 선달벼슬을 딴단 말인가? 김서방이 선달벼슬을 땄다는 소문은 하루도 못 되어 선교리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김선달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고향 친구들을 만났어요. 선달님, 오늘같이 즐거운 날 술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옆집 조서방과 사촌마을 친구들이 찾아와 김서방의 선달벼슬을 축하해 주었죠. 다음 날 김선달은 점심때가 가까울 무렵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마신 술 기운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날씨 한번 좋구나. 이젠 봄이로구나. 뒷동산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나오고 따뜻한 햇볕은 금싸라기 같구나. 김선달은 마당 가운데에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중얼거렸죠. 그러고 보니 오늘이 바로 장날이로구나. 오늘은 장에 가서 장구경도 하고 속풀이도 해야겠다. 김선달은 찬물을 한 바가지 꿀꺽꿀꺽 마신 뒤에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김선달은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장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닭전으로 들어갔어요. 닭전은 수탉, 암탉, 병아리를 팔러 온 사람들과 사러 온 사람들로 불렸죠. 닭다리를 끈으로 묶어서 잡고 있는 농부들, 손뭉치 같은 병아리를 바구니 속에 담아 앞에 놓고 파는 아낙네들, 씨암탉을 한 마리씩 안고 다니면서 파는 노인들, 커다란 닭장을 장바닥에 재어놓고 닭을 파는 닭장수들. 김선달은 커다란 닭장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머리가 훌렁 벗어지고 몸집이 통통한 닭장수는 값싼 닭을 찾으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다른 고장에서 온 닭장수들은 싼 닭을 사서 더 비싼 값에 팔았죠. 옳지. 저 사람이 바로 등치고 간 내먹는다는 홍가 닭장수렸다. 너 오늘 잘 만났구나. 김선달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홍가 닭장수는 닭값을 잘 모르는 노인이나 아이들이 닭을 팔러 가면 터무니없이 헐값에 사고 병든 닭을 속여서 비싼 값으로 팔아먹는 못된 닭장수였어요. 김선달은 닭장 앞에 우두커니 서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몸집이 크고 벼슬이 유난히 새빨간 수탉을 가리키면서 물었죠. 저기 저 새가 무슨 새요? 무슨 새냐고요? 닭장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김선달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말부터 낮추었습니다.
이 귀가 날아서 뭐 하려고? 새가 어도 예쁘게 물어보는데 새 이름 가르쳐 주는데도 돈을 받소이까? 김선달은 화를 내며 말했죠. 저 새는 봉이라는 새라네, 봉봉. 닭장수는 귀찮다는 듯이 볼멘 소리로 수탉을 봉이라고 말했어요. 심심한 판에 시골뜨기 바보를 굴리며 장난이나 해보자는 속셈이었습니다. 김선달은 일부러 기머구리처럼 고개를 흔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아 봉도 몰라. 봉황새라는 말도 못 들었어. 봉이라는 새는 이 세상 새 중에서 왕이라네. 그래, 그게 값이 얼마나 됩니까? 닭장수는 김선달의 물음에 귀가 번쩍했습니다. 진짜 봉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값은 알아서 뭘 하려고. 바쁜 사람 붙잡고 공연히 입만 아프게 할 게 뭐 있는가. 내가 값을 말하면 자네는 까무러칠 걸세. 땡전 한 푼 없는 시골 농촌이 봉값을 알아서 뭘 하겠느냐는 이야기였죠. 닭장수는 김선달의 부하를 슬슬 도도어서 닭을 봉값에 팔아먹을 심산이었습니다. 여보시오,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두매산골에서 왔다고 깔보는 게요. 이건 돈이 아니고 돌멩이요. 김선달을 화를 내면서 주머니 속에서 엽전을 꺼냈습니다. 아차, 내가 큰 실수를 했구만. 이 방아를 잘못 찧었구려. 내 사과하겠소. 봉은 귀한 새지요. 그래서 값도 비싼 거 아니요. 아무리 못 받아도 5냥은 받아야오. 돈을 본 닭장수는 말부터 올렸어요. 봉값이 다 5마리 값이란 말이오. 김선달은 입을 쩍 벌리면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했어. 내 당신같이 간덩어리 작은 사람은 봉값만 듣고도 놀랄 것 같아 봉값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요. 봉을 알아보는 사람한테 팔 테니 돌아가오. 닭장수는 냉정하게 잘라 말하며 등을 싹 돌렸습니다. 아이고 예수, 5냥 여기 있어. 김선달은 닭장수에게 엽전 5냥을 주고 수탉 1마리를 샀어요. 봉새야, 오늘부터 이 사람이 네 주인이다. 김선달은 수탉을 가슴에 안고 큰 소리로 떠들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듯이 말했죠. 닭장수 양반, 닷새뒤 다음 장날에 올 테니 황을 갖다 줘. 봉만 있고 황이 없으면 쓰겠소. 봉과 황을 길러야 봉황새 한 쌍을 기른다는 말을 들을 것이 아니오. 아, 맘 그러고 말고요. 봉은 순놈이니 암놈 황이 있어야 알을 받아 봉황새 새끼를 깔 거 아니겠소. 내가 황을 구해 놓을 테니 다음 장날 꼭 오시오. 닭장수는 김선달의 등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봉이 되어 돌아간다마는 다음에는 네 놈이 봉이 될 테니 두고 보아라. 김선달은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흘리면서 장꾼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선달이 수탉을 가슴에 안고 멀리 사라지자 닭장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김선달이 주고 간 엽전 5냥을 세어보면서 좋아했어요. 오늘 장에도 봉 1마리 잡았구나. 한편 장터를 빠져나온 김선달은 수탉을 가슴에 안고 간과로 갔습니다. 김선달은 잠시 관가 앞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문지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또나리를 뵈러 왔으니 어서 뵙게 해주시오. 김선달은 공손한 목소리로 문지기에게 말했죠.
사또나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문지기는 초라한 김선달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로 사또 어른을 만나러 왔소? 나는 사또님을 존경하는 백성이요. 우리 골 백성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사또님께 선물을 하려고 왔소이다. 무슨 선물을 바치려고? 세중의 왕이요 새들 가운데서 최고로 귀한 봉을 사또님께 드리려고 왔소. 봉이 어디 있어? 병졸 양반은 봉을 본 일이 없소. 바로 눈앞에 있지 않소이까? 바로 여기에. 김선달이 들고 있던 수탉을 문지기의 코앞으로 바싹 내밀자 문지기는 입을 딱 벌리고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수탉을 봉이라니. 닭과 봉도 구별 못하시오. 봉을 닭이라니.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이야말로 닭과 봉을 모르니 닭도 하구먼. 빨리 사또 어른을 뵙게 해주시오. 김선달은 가슴을 쫙 폈습니다. 이거는 닭이요, 닭. 봉이요, 봉. 병졸과 김선달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떠들었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문지기가 김선달의 멱살을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이놈, 내가 봉인지 닭인지 모르는 바본 줄 아느냐? 김선달도 들고 있던 닭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문지기의 멱살을 잡았어요. 어이구, 봉봉 닭닭하고 싸우지 말고 사또 어른께 안내주게. 진짜 복인지 닭인지 사또 어른께서 판가름할 거 아닌가? 닭을 봉이라고 우기는 사람이나 닭을 봉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나 똑같네 그려. 병졸들은 깔깔거리면서 떠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저렇게 우김질 센 사람은 처음 보았구먼. 그렇게 김선달은 닭을 안고 뜰러 갔어요. 사또나리, 고을 백성이 사또나리께 진상할 선물을 갖고 왔사옵니다. 이방의 말에 사또는 방문을 반쯤 열고 고개를 내밀었죠. 봉을 가져왔다는 말에 사또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기특한 백성이로다. 어디 보자. 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사또나리에 하늘 같은 은혜에 티끌만큼이라도 보답하고자 봉을 가져왔사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김선달은 수탉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사또의 눈꼬리가 파르르 떨리면서 두 눈이 왕방울만해졌죠. 그대가 들고 있는 것이 분명히 봉이렸다. 옛날에 세중의 왕 봉이옵니다. 틀림없는 봉이옵니다. 김선달은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이놈, 내 눈에는 수탉으로 보이는데 어째서 이놈의 눈에는 봉으로 보이는고? 사또는 고함을 질렀죠. 김선달은 사또의 고함 소리에는 눈썹 하나 까딱 않고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틀림없는 봉이옵니다. 100번 전번을 보고 또 보아도 틀림없는 봉이옵니다. 높고 높으신 사또께 수탉을 봉이라고 드릴 어리석은 백성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김선달이 수탉을 봉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수탉이 고개를 쑥 빼면서 울었죠. 어떠냐? 이래도 봉이란 말이냐? 네 놈도 두 귀가 뚫렸으면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이 아니냐? 봉새는 12가지 울음소리를 흉내낸다고 합니다. 사또께서 닭이라고 말씀하시니 영리한 봉이 닭 울음소리를 흉내낸 줄 아래요. 여봐라, 뭐 어쩌라는 거냐? 관장을 모독하는 저놈을 형틀에 묶어라.
닭을 봉이라고 생떼를 쓰는 미친놈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리라. 사또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또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몰려와 김선달을 형틀에 묶었어요. 아이고 다리, 닭을 어찌 봉이라 하겠습니까? 틀림없는 봉이옵니다. 김선달은 끝까지 닭을 봉이라고 했어요. 사또는 더욱더 화가 나서 수염이 밤송이처럼 빳빳해졌습니다. 간청을 능멸하고 속인 죄는 죽어 마땅하나 곤장으로 다스리겠다. 곤장 20대를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라. 김선달은 볼기짝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사또나리, 나는 사또나리를 속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또나리 억울합니다. 아이고 나 죽네. 김선달은 엄살을 떨면서 엉엉 울었어요. 이놈아, 닭을 봉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속임수가 아니더냐?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매우 세게 지렸다. 사령이 어찌나 세게 곤장을 때렸던지 곤장이 풀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닭장수 말만 믿었다가 나 죽네. 닭장수야, 나 죽는다. 김선달은 장터 쪽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죠. 닭장수라, 닭장수와 봉이라. 곤장을 멈추어라. 사령은 곤장을 멈췄어요. 닭장수라니, 오늘 일이 닭장수와 관계가 있는고? 아이고 예 사또나리, 닭장수의 말만 믿고. 닭장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말하렸다. 아이고 사또나리, 오늘 장에 가서 닭전을 지나다가 빛깔이 아름다운 닭을 보았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보통 닭과는 다른 모습인지라 저것이 무슨 날짐승이냐고 닭장수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닭장수가 봉이라고 하더이다. 봉은 귀한 새이기 때문에 사또 어른께 드리려고 값을 물어보았더니 5냥이라고 해서 샀사옵니다. 진짜 봉이냐고 몇 번을 물어보았는데 닭장수는 틀림없이 봉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순진한 시골 백성의 갸륵한 마음을 몰라주고 죄인으로 만들었구나. 사또는 사과를 한 뒤 명령을 내렸어요. 죄 없는 착한 백성을 풀어주어라. 순진한 백성을 속인 못된 닭장수를 잡아오너라. 곤장을 맞을 놈은 닭장수이니라. 닭을 봉이라고 속이고 착한 백성을 봉으로 잡은 악질 닭장수를 잡아오너라. 사또는 포졸들을 김선달에게 딸려서 장으로 보냈습니다. 찢어진 볼기짝이 아프고 쓰라렸지만 김선달은 참으면서 마음속으로 빙긋이 웃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물 마시듯 하면서 자기 물건을 비싸게 파는 악덕 닭장수를 골탕 먹이게 된 것이 무척 고소했죠. 소문이 나쁘게 난 닭장수를 언제 한번 혼내주려고 보려고 있던 김선달은 장난삼아 넌지시 해본 말로 꼬투리를 잡은 셈이었습니다. 포졸과 함께 닭전으로 온 김선달은 닭장수의 멱살을 움켜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이 날도둑놈아,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수탉을 봉이라고 팔아먹느냐 이놈아. 닭장수는 김선달의 고함 소리에 죽을 상이 되어 쩔쩔매고 있었어요. 보절날이 바로 이놈이 수탉을 봉이라고 판 놈이요. 오라줄로 꽁꽁 묶어서 관가로 끌고 가시오. 김선달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네가 닭을 봉이라 팔았느냐? 포졸이 두 눈을 무릅뜨고 물었어요. 닭장수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빠져나갈 구멍은
포졸에게 돈을 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놈아, 나는 이놈 말만 믿고 봉을 사또어른께 바치러 갔다가 곤장만 12대 맞았다. 너도 강가에 가서 곤장 맞이 어떤지 좀 보아라. 김선달은 닭장수의 멱살을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곤장을 맞았다는 김선달의 말을 들은 닭장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놈아 뭘 꾸물거리느냐? 바른 대로 말 못하겠느냐? 닭을 봉이라고 속여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아이고 예 팔았습니다. 장난삼아 닭을 봉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냉큼 사갔습니다. 닭장수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겠다는 듯이 거짓말을 했어요. 자 가자. 할 말이 있으면 강가에 가서 사토게 하거라. 포졸은 오랏줄을 들고 닭장수를 묶으려고 했죠. 아이고 나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침도 굶었으니 마지막으로 닭곰탕이나 한 그릇 먹고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닭장수는 순한 양처럼 말하며 사정을 했어요. 뇌물 받아먹기에 도 같은 포졸들은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띄우면서 닭장수가 하자는 대로 닭곰탕 집으로 갔죠. 닭값 5냥을 변상하겠으니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십시오. 장난을 좋아하다 보니 큰 실수를 했소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닭장수는 김선달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애원했어요. 닭을 봉이라고 속인 것도 분한데 봉값으로 비싸게 받고도 장난이라니.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집어치워라 이놈아. 그래, 니놈 말대로 닭을 봉이라고 한 것은 장난이라고 치고 닭값 5냥은 받겠다. 그렇지만 곤장 12대 값은 어떻게 할 테냐? 닭장수는 천장을 쳐다보면서 두 눈을 껌뻑거렸어요. 멍청이 바본 줄 알았는데 말하는 솜씨를 보니 보통이 아니구먼. 봉 한 마리 잡았다고 좋아했더니 내가 봉이 되어 잡혀가게 되는구나.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닭장수는 결심한 듯 말했죠. 오늘 운수가 나빠서 큰 고생을 했소. 그 대가로 곤장 한 대에 한 냥씩 12냥을 더 주겠소. 뭐라고? 곤장 한 대 값이 1냥짜리인지 10냥짜리인지 관가에 가서 맞아보아라. 김선달은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고 성질도 급하시구려. 그럼 대께서 말해보. 깜짝 놀란 닭장수는 벌벌 떨면서 김선달의 바지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닭장수가 관가로 가는 날에는 돈을 더 많이 들고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힐 것은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닭잘로 말하겠으니 마음대로 와오. 한 대에 10냥씩 120냥에 닭값 5냥 해서 125냥을 내시오. 예, 125냥이라고요. 닭장수는 입을 떡 벌린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오늘은 두 사람 다 재수가 없어 손해를 보는 날이니 곤장 값에서 반을 뚝 잘라 60냥하고 닭값 5냥을 더해서 65냥으로 결정을 합시다. 이마가 툭 튀어나온 포졸이 김선달과 닭장수를 번갈아 보면서 말했죠. 좋습니다. 닭장수한테 분풀이를 하려면 125냥을 모두 받아도 분이 안 풀리겠지만 나리께서 흥정한 대로 받겠습니다. 김선달은 선심을 쓰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닭장수는 어쩔 수 없이 65냥을 김선달에게 줄 수밖에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봉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잡혀버린 닭장수는 코가 쑥 빠진 채 긴 한숨을 내쉬었죠. 김선달의 이야기는 하루도 안 되어 쫙 퍼졌어요.
아이고, 닭장수가 봉 잡으려다가 자기가 봉이 되었구먼. 봉이 김선달의 비상한 지혜는 알아주어야 해. 김선달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김선달 앞에 봉이를 붙여서 부르는 게 더 어울리겠어. 봉이 김선달. 그렇게 사람들은 김선달에게 봉이라는 별명을 달아주었답니다. 남을 속여 이익을 챙기려던 닭장수는 결국 자기가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말았죠. 그리고 이 일로 사람들은 상대의 욕심과 거짓말을 재치 있게 되받아친 김서방에게 새로운 별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봉이 김선달이죠. 봉이 김선달의 기상천외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엉뚱한 꾀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까요? 봉이 김선달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 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세요.